얘는 부도심이야. 그러면 월세를 얘네들은 90만 원을 받는데 얘네는 얼마를 받아? 55만 원. 그러면서 단기를 줘. 그러면 얘네들은 일로 나갔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률도 괜찮다는 거지. 생숙 하면서 그 난리를 치고 생숙은 원수나 뭐 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치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달라요. 평택의 생숙 괜찮아요. 수익률 괜찮아요. 10% 이상이 나올 거니까. 근데 안에 내부 구조를 잘 모르면 소개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안에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어떤 식으로 패턴이 돌아가는지를 알면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공부는 나중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단기 얘네들 때문에 이 생숙이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모텔이 잘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경험을 한 거잖아. 내가 삼성이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제일 먼저 찾았던 게 방. 공사 인력들에 대한 방. 얘네들이 좋은 걸 찾아? 아니거든. 원룸에도 2사람씩 들어가고 투룸에 4사람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에 찾았던 건 반경 차량으로 20분 안에 있는 원룸은 다 싸그리 얘네들이 다 임대를 쳤단 말이에요. 그게 소사발까지도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3만 명이 나가고 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이 싹 다 공실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들어온 게 이쪽 근처에 있는 그 원룸만 지금 이제 막 차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이거를 경험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이제는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여기가 고덕신도시.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여기가 남사인데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슈가 된 게 여기 원삼에 있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이천에 하이닉스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용인에 SK 하이닉스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원삼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경험을 했어. 얘가 공사할 때 주변에 머문들 찾는 거를 내가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서는 얘네들이 지금 막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2주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근데 얘네들이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정말 원룸을 먼저 찾아요. 원룸을 먼저 찾는데 이 공사 인력들이 아마 5월달 정도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방이 없어. 주변에 지금은 공실이야. 근데 원룸이 지금은 공실이야. 근데 5월달 정도 되면 그거는 싹 다 메꿔버리고 없을 거예요. 방 찾기가. 그러면 방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SK에서 자기네들 직원이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숙소가 없다 보니까 모듈 주택이라고, 혹시 대지 위에다가 원룸 떠가지고 갖다 놓는 거, 그게 이쪽에 이제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거마저도 계약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요 앞에 있는 오피스텔 부지에 먼저 선임대가 맞춰진 상황에서 공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다 지어주면 이 SK 하이닉스 애들이 글로 다 들어갈 거고,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공인중개사로서 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데 뭘 해야 되는지 뻔히 나오네. 다가구 부지 팔면 되겠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경험을 해봤잖아. 처음에 했을 때는 20분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은 다 싹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3만 명이 나가고 나서는 어디만 살아남아? 이 근처만 살아남아. 그러면 여기서 이 근처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건드린 게 고당리. 그것만 건드리고 있어요. 고당리 거를.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차량으로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여기가 굉장히 촌동네예요. 이 처인구가 쳐다도 안 봤던 촌동네. 그러다 보니까 도로폭이 3m밖에 안 돼. 각각 지자체마다 우리도 바뀐 게, 얘네 삼성전자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뀐 게 뭐냐면 다가구를 짓기 위해서 우리는 4m만 있으면 건물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거를 바꿔요. 다가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5m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지자체에서 법을 바꾸거든. 얘네들도 5m가 돼야지만 다가구를 지을 수 있는 건축 허가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m 도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허가가 어떻게 나요? 허가가 안 나지. 그래서 창고를 짓죠, 그쪽에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가구를 짓기 위해서는 도로폭도 일단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다 해야 되는 그 토지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덕신도시 들어올 때부터 동탄이 먼저 들어와서 먼저 형성이 됐잖아. 그때 땅 가격을 우리 고덕신도시 오픈 짠 하면서 얘 땅 가격을 그대로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다가구 필지 같은 경우가 350, 400인데 얘가 지금 기존의 350, 400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도로폭이 6m가 넘어버려 그러면 500에서 700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가구 짓는 건축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비싸서 수지가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지를 맞춰주면 되겠네? 그러면 큰 토지를 싸게 사서 칼질해주면 되지. 그 작업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할 건데,
이게 건축하시는 분들이 칼질을 하고서는 이거를 미리 사면 싸잖아. 왜 미리 사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사가지고 이거를 이자 내면서 길게 가지를 않아요. 차라리 이자 내는 돈을 엎어서 평당 가격을 높게 받아서 리스크를 줄이고 가는 게 얘네들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움직일 상황인 거지 지금 움직일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 작업을 하러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내가 여기서 경험해봤잖아. 나 여기 가가지고는 나는 포장마차 하려고 했었어요. 포장마차 대박이거든. 교수 같이 해요. 내 그런 거 자신 있다. 가서 보니까 두 개가 벌써 생겼고요. 두 개가 벌써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를 내가 경험해봤다 했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오토바이 수리점, 중고 수리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킥보드 사업. 이거 킥보드 사업 하려고 제가 그 코엑스에 그 전시장까지도 갔다 왔는데 이거를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대 99만 원씩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사고 나서 가만 보니까 비가 와도 얘는 밖에서 비를 맞고 있어야 돼. 이건 배터리야.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접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마음 접고 나니까 뭐 헬멧을 써야 되고 뭐 법정이 뭐 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여기 가가지고 또 할 거는 이 헬멧 장사, 안전화 장사, 작업복 장사 대박일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제 여기 가서 해도 되는 거고, 돈 여유가 있어?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모텔 줘도 돼. 근데 모텔을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요 고3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모텔을 정말 허허벌판에 딱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토지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이고 박사님이신 김영삼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토지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원산 들어가 계셨는데 그분하고 가다가 그 모텔을 딱 보더니 저놈은 저 허허벌판에다가 저 모텔을 왜 전화했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도 모르시는 거야. 근데 젊은 애들 들어오면 그 자기 욕구를 어떻게 해결을 해? 그게 모텔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텔이 있는 이유를 모르시는 거지. 근데 이런 데 가면은 모텔 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한바 식당 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할 게 너무 많아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지금 사무실은 다른 분이 얻고 계시고 같이 민민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풀어주면 되잖아. 너 여기 와서 뭐 할 거야? 컨설팅을 내가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콩으로 해줘? 돈 받고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 원상은 그 상황인 거고, 이 남사가 들어오면서 제일 수혜 지역이 어딜까? 그거를 판단을 해야지. 남사가 42년도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여기가 남사고 여기가 이동인데 이 남사가 들어오면서 제일 수혜 지역이 어딜까라고 판단을 하면 그거는 동탄이야. 왜냐면 지금 동탄에서 여기에 지금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 애들이 요번에 몇 조의 적자가 난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대적으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얘가 불량이 나가지고 얘를 완전히 폐쇄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 근무하시는 그 삼성에 근무하시는 누군가의 입에서 그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을 갖다가 없애는 상황에서 얘네들 그 삼성이 웃긴 게 라인이 있으면 이 핸드폰 라인이 있어서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단종이 돼서 얘를 없애야 돼.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사표 쓰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각 다른 데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사표 쓰고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웃기더라고. 근데 여기서 적자 났어. 적자 났으면 그 라인을 갖다가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 흡수를 시켰어요. 우리 평택하고 그 다음에 천안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평택으로 내려갈 사람, 천안으로 내려갈 사람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택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내려온대. 좌천당한다고 생각을 한대. 그리고 천안으로는 그래도 간다는 거지 애들이.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얘가 들어왔어. 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평택에 와서 잠을 잘까? 안 자지. 동탄이겠지. 동탄이랑 광교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동탄이 남사 쪽 터지고 나서 요 동탄 여기까지는 개발이 다 됐거든요. 여기 신주거문화타운 거기가 미분양이 났었는데 이게 얘 터지고 나서 얘가 싹 다 나갔어요. 그런 이유로. 그리고 요런 데 가서 개발하면 사면 되겠네요. 여기는 산이에요.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저기 하는 게 이 진이면 쪽에 요 진이면 쪽 요쪽도 얘네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 거고 나중에는 요렇게 해서 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즐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토지는 뭐 하다 보면 내가 정보를 캐다 보면은 갔다가 지금 이 상황도 내가 원삼에 대해서 뭐를 알겠어요.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항상 귀를 열어두고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키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나는 아파트만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주기장창 아파트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폭넓게 눈 시야를 넓게 봐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빨랐다. 끝.